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재능전기 주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능전기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이 최근에 불확실성으로 다가와주고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7월 30일하고 8월 12일 종목들 재능전기를 제가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놨었는데 8% 정도 상승한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타지를 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 거의 씨가 마른 식음료, 담배 이런 쪽으로 종목들이 의류, 패션 이런 종목들이 간간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거의 상승하는 종목들이 씨가 마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에 그동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었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향후 국회에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개편안이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재능전기 같은 경우에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공장 가동률은 특히나 높은 상태인데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직격탄을 받고 있는 요인들인가? 그러면 북미 쪽으로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투자자들께서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해당 포트폴리오도 물론 마찬가지로 공부방도 우리 무료로 다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종목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부방에서는 단기 스윙 종목들이 안내드리고, 우리 이 포트폴리오 해당 링크들 클릭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클릭하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전부 다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단기 스윙이라든가 중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기 스윙, 단기 스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투명하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스터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서 특히 재능전기 같은 경우도 손실이 좀 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재능전기를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0만 원인 종목들, 신규 종목들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비중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다.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플러스 10만 원, 이게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정리를 하시라는 거고, 만약에 떨어진 종목들이 여러 가지다.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상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ABCD 이런 식으로 비중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자, 그러면은 20만원 올라가든지 플러스 10만원 올라갈 때 다 같이 정리를 하시면은 원금을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주식이라는 건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시킬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목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계속 해주셔야겠죠. 자, 재료전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대감도 그렇지만 이 저가 매수세, 저가 매수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셔야 될 거는 이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전망들이잖아요. 전망들.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으면은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 이렇게 쇼크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반영됐던 것들을 뱉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의 주가가 동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느냐, 그동안 선반영되어 있는 게 가치 대비 주가가 높으냐, 주가 대비 가치가 높으냐, 가치가 이 기업에 대한 주가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싸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싸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 주면서 향후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 다시 이 기업 가치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라고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충분히 순매수가 들어와 줄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급이 조금 단기적인 수급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환율에 대한 요인들을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원화에서 투자를 했던 종목들이 투자한 게 수익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올라버리면은 다시 재환전했을 때 환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도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다가 수익을 보더라도 만약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환전했을 때 환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많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아니라 원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외국인들은 수급은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언제든지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고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당장 외국인들이 나왔다고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하락할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저평가가 부각되면서 다시 수급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수주 잔고가 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 변압기에 대한 수출이죠. 재련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에 매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화를 가지고 변압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더니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고 환전을 하니까 평균적으로 남는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더라. 환수익까지, 금융수익까지 나더라. 이게 영업이익률의 증가세. 그러니까 국내보다 해외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환경적인 부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는 게 주요 매출처가 북미 쪽 그리고 글로벌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게 되면은 증설을 검토를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공장 라인을 효율적으로 신규 라인을 투자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라인을 조정을 해가지고 증설 효과 내는 것보다 조금 공장 가동률을 더 늘릴 수 있는 120%, 140%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보통 이렇게 증설에 좀 소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들이 이 수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 요인들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으면은 수주가 계속 장기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은 증설을 하겠죠. 이번에 이 위기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재련전기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송전망, 변전, 변압 이런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노후화 설비들을 교체하는 수요만으로도 수주가 굉장히 큰 상황들인데 트럼프가 최근에 이 변압을 할 수 있는 변압기에 대한 과세를 발표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수출 효자 변압기. 그동안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들인데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 관세에 포함되면서 이 부품 비중에 따라 추가 관세까지 들어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50%다. 이는 상호관세 15%보다 3배가 넘는 품목이다. 초고화 변압기 반덤핑 관세 4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자,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변압기 수출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44%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방에 올려드렸던 내용. 자,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에 변압기하고 건설 기계류, 한국 수력의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이 됐었다. 변압기의 전체 무게 중에 전기강판이 40%, 강철이 19%, 30%가 전기강판. 이 특수강철인 것 때문에 철강 함량이 50%, 철강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한 50% 추가 관세가 붙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국내 전력기기 회사가 미국에 수출한 초고화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4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이 5에서 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한국산 변압기에 최대 60%까지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련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북미 쪽으로 공장을 추가적으로 캐파 증설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주 잔고를 볼 건데 수주 잔고가 그렇게 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던 게 미국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 고객에 납기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고객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변압기를 수주를 한다고 해도 관세 때문에 구매 비용이 더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수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 4월에 관세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막상 수주에
예산을 책정하기조차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련전기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북미 쪽에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이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향후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라는 거죠. 이 수주잔고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2024년도 9월 30일까지 2326억 원 가량이, 그리고 2024년도 4분기에는 2556억 원 규모가, 그리고 1분기니까 2025년도 1분기 이때는 2194억 원 가량,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2분기까지 2025년도 2분기까지는 1674억 원 가량. 당시에 2025년도 1분기 당시의 가동률은 104%에 육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평균 가동률이 123%에 육박을 했었죠. 이때 104%의 가동률, 123%의 가동률. 이때는 116%의 가동률, 2024년도 3분기는 120%의 가동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실적 추이가 좀 나오게 되죠. 2024년도 3분기에 120%인데 수주 잔고가 2,300억 수준이었고 116%, 104%, 123% 가동률일 때 지금 수주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과거에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는 오히려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123%의 가동률이라고 했지만 신규 수주가 들어왔나 싶을 정도의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3분기에 수주 잔고가 증가되는 수주 잔고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될 텐데 한 400억 정도 북미 쪽에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수주가 변화되고 있는 와중에 제련전기는 영업이익은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매출액 500억에서 600억까지, 영업이익도 160억에서 200억까지,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30%, 순수익률이 25%에 달할 정도로 양호한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주가 1670억, 2개분기의 호실적은 유지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게 돼야 내년 1분기부터 호실적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제련전기에 신규 수주가 들어와 주거나 북미 쪽에 공장 증설을 발표를 하거나 이런 소식들이 들려가 주면 주가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기대감을 가진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이 관세에 대한 이슈는 4월에 결정이 됩니다. 제련전기가 발빠르게 움직여준다고 하면 기대감들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5주, 만약에 주중을 받을 때 여기 이 3만원 부근에서 5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가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37,000원대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응에 대한 여력들, 전략들을 상세하게 잘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 해당 페이지에서 제련전기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시고, 내가 마이너스 10만원 손실 중인데 신규 종목 100만원 투자했을 때 100만원, 100만원 플러스 5만원 플러스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같이 정리를 해서 손실을 상쇄를 하고 원금을 확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서 단기 공부방에도 입장 가능하시니까 해당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서 들어오시고, 자, 우리 채널에서도 꾸준히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련전기 계속 앞으로도 브리핑을 해주시길 바라시는 분들이라든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